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2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어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전당대회 이 구도가 어떻게 될지, 당권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도 관심을 모으는데, 자, 지금 오늘 아침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이 기사를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 그 내용들이 많을 텐데, 다른 기사거리가 많을 텐데, 이 기사를 일면 톱으로 내세운 이유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죠. 그러니 나경원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전당대회에 불출마를 선언을 하니까 못내 좀 아쉬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출마를 강행을 해서 분란을 일으켜야 될 텐데, 소위 말하는 친윤 세력과 또 윤석열 대통령과 대치각을 세워야 될 텐데 중도 포기를 하니 좀 아쉬운 마음.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 전 의원의 가장 큰 부담은 이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응원을 받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뿐이 아니고 진보 좌파 성향의 언론들도 과거에 이준석 그리고 또 유승민 이렇게 두 사람을 열렬히 응원했던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을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니까 포기를 하니까 아쉬움이 묻어나는 그런 기사를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도 많은데, 자, 경향신문 보시면은 백기던 나경원 결국 윤심 전대, 윤석열 대통령의 어종이 전대를 좌우한다. 자, 이런 기사를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여당, 아무리 유력 주자였다고 하지만, 집권당,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한 사람이 출마를 포기한 기사가 과연 일면 톱 기사가 되는가. 물론 저희는 따로 있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죠. 친윤 압박의 지지율 하락 부담. 그래서 윤 대통령 전대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글쎄 어디서 부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당 전대가 윤심 확인 대회로 굳어졌다. 윤 대통령의 여권 장악력은 높아졌지만 정무 개입 논란, 전당대회와 내년 총선에 대한 책임론에도 스스로 불을 지피게 됐다. 내년 총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이번에도 과반수가 안 되면은 식물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고, 그래서 총선은 반드시 이겨야지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도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예 무시를 하고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자, 한겨레 신문은 경선 룰에 후보까지 전대 휘젓는 윤심,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또 일면 톱을 했습니다. 경선 룰 100% 당원 투표 당에서 바꿨죠. 그리고 이 결선 투표제, 이것은 사실상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룰은 맞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룰을 또 바꿨는데, 지금 전대를 휘젓고 있는 윤심, 자, 이 분석은 여러 각도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일면 톱으로 이렇게 대수특비를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찍어내기, 뺄셈 정치 논란이 있다. 대통령실 친윤계 실력 행사 비판. 당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가 정당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또 기사를 썼는데, 왜 윤심이 작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합니다. 눈을 감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은 이준석 트라우마, 이준석 반면교사 효과죠. 이준석 전 대표가 야당 대표에서 여당 대표 되고 나서 초반부터 일종의 내부 총질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깎아먹고 제대로 국정 운영을 초반부터 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유승민 전 의원 계속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 그런 인물이 대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윤심이 작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고 집권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정 분리, 이것은 과거에 노무현 시절에 만들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었는데, 그것이 꼭 옳은 길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어쨌든 당과 그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호흡을 맞춰야지 국정 운영이 잘 되고 결국 그 혜택은 국민에게 국민 생활로 돌아가겠죠. 자, 그런 부분은 간과를 하고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을 다시 응원을 하는 진보좌파 진영에서 이준석, 유승민에 이어서 자, 그런 행태의 보도가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일면 톱으로 이 기사를 다뤘습니다. 다른 데서 일면 톱으로 이렇게 크게 다룬 신문은 없습니다. 대신 그 각 언론에서는 조간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나경원 그 전 의원이 왜 포기를 했을까? 자, 조선일보 보시면은 정치 원로 가족까지 만류를 했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파국은 면해야 된다. 파국까지 가면 안 된다. 자, 이런 일종의 대승적 결단을 했다는 뉘앙스의 보도가 조선일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립각의 대치, 한겨레 경향처럼 이 대치, 이 갈등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기보다는 파국은 안 된다 판단을 한 듯하다. 또 정치 원로와 가족 등 주변의 강한 만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설 연휴 동안 이해창 전 총재를 비롯해서 원로들을 만났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거기서도 뭐 서로 출마하라 하면 안 된다 엇갈렸지만은 대체로 출마를 만류하는 분위기였다. 이해창 전 총재는 나경원 전 의원을 정치권으로 이끈 인물이죠. 새 정권의 안정과 당의 화합,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이번엔 출마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경원 전 의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나 전 의원 부친 그리고 남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 부친과 남편도 출마를 말렸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출마 준비를 돕던 전직 의원들이 있습니다. 정양석, 박종희 이 일부 전직 의원에 대해서도 여권 인사들이 그 전직 의원들 나경원 전 의원을 돕는 전직 의원들을 만나서 불출마하도록 그 권유를 해라 이런 설득 작업이 있었다. 자, 이런 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나경원 전 의원이 직접 밝힌 이유 중에 하나가 투병 중인 아버지가 반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불출마 결정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참모들에게 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투병 중인데 불출마를 불출마를 하라고 해서 그것이 결정에 영향을 줬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의 출마 반대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노화노로 투병 중인 부친의 반대가 결정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적 앞날은 상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출마를 강행을 했으면은 이 3파전에서 결선 투표까지 갈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당권을 잡지 못하더라도 비윤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도 나왔죠. 자, 그런데 불출마를 함으로써 매일경제는 이렇게 그 제목을 뽑았습니다. 장고 끝에 친윤, 비윤 다 놓친 나경원. 정치 생명 최대 위기를 맞았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이 불투명합니다. 동작 어린이 지역구인데 친윤 지도부가 들었으면 이렇게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이 공천을 주기가 어렵겠죠. 거기는 또 새로운 인물들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까지. 매일경제신문은 이렇게 기사를 시작을 합니다. 결기는 사라지고 백기만 남았다. 출마를 위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주변에서 나왔는데 그건 사라지고 백기투항만 남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어떤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이 또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불출마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시선까지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나돌면은 상당히 앞으로 정치적으로 재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계속 나돌게 되면은 그리고 또 뭐 총선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이번 불출마로 지금 매일경제의 분석입니다. 이번 불출마로 나경원 전 의원은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중진 의원으로서 소신을 피력하는 길기를 보이다가 돌연 백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출마를 선택했더라도 윤 대통령 및 친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제2의 유승민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출마를 선택했어도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출마했을 경우에는 전당대회에서 낙선하더라도 훗날을 도모할 수 있었다. 친윤 단일 대우라는 압박에 굴하지 않은 정치인으로서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치적 활로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불출마 선언으로 이런 활로 자체가 닫힌 것이란 시각이 많다. 자, 매일경제신문의 분석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원래 3파전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이렇게 됐는데 일단 유승민 전 의원도 변수가 있습니다. 출마를 할지 말지.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은 지금 한 자릿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기 어렵다. 물론 약간의 결선 투표로 가는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자, 그래서 일단은 2파전으로 간다. 김기현, 안철수. 동아일보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나경원 지지층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김기현은 나경원 지지층이 대세론을 통해서 흡수하겠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출마 봉쇄를 했기 때문에 친윤 쪽에서 친윤의 지원을 받는 김기현 후보가 역풍을 맞을 것이다. 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역풍을 맞을지 아니면 대세론에 흡수될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나경원 불출마 선언, 그래서 여당 전당대회 2파전으로 갔고, 안철수 전 의원이 특히 출마를 상당히 바랐죠. 3파전으로 가서 결선 투표에 오르면은 지금 지지율 1위를 받고 있는 김기현 후보와 김기현 후보 대 안철수 플러스 나경원, 이 구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독려를 하는 그런 계속 뜻을 밝혀왔는데 안타깝다. 불출마하니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당 모습에 당혹스럽다.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금의 정치 현실이 너무 낯설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반윤으로 낙인이 찍히고 또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응원을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보수 정치인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극에 달해 있죠. 모레 토요일 날 검찰에 또 출석을 합니다. 대장동 관련 사건인데, 지금 그런데 이 사법 리스크도 사법 리스크인데 정치 리스크가 드디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법 리스크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추가 공소장이죠. 그 유동규, 김만배 여기 추가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의 지분 중에서 절반을 받기로 했다. 그것이 지금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은 모레 검찰 소환에서 그런 지분을 보고를 했고, 지분을 주겠다고 보고를 했고, 이재명이 승인을 했다.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승인을 했다 그랬는데, 그 승인을 한 물증 확보가 관건이다. 정점 치닫는 대장동 수사, 이재명 지분 약속 승인, 물증 확보가 관건이다. 어떤 물증을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소장에 그렇게 자세히 적었을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그 성남FC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소환했을 때 네이버 내부 문건을 들이민 것처럼, 자, 그래서 물증 확보가 관건인데, 이재명 소환 D-2일 주요 혐의 의혹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최측근인 정진상을 재소환해서 지금 구속돼 있죠.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있는 정진상을 재소환해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이 조사 내용을 가지고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집중조사를 할 계획이고, 김만배 지분 절반 받는다는 계획을 승인을 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공소장에 적시가 됐는데, 사실로 드러날 때는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 혐의가 되는 겁니다. 뇌물 혐의는 상당히 형량이 무겁죠. 그리고 불법 선거자금, 이 정진상
김용이 받은 이 불법 선거 자금도 이재명 관련성 밝혀내야 된다. 자, 이것이 사법 리스크인데 정치 리스크, 이재명의 정치 리스크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둘로 쪼개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제1야당, 그 다음에 다수당의 행포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죠. 자,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쪼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 쪼개지는 속도가 빨라지면 이 다음 주 중에는 이재명에 대한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텐데 그때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되죠. 그럼 체포동의안이 이 가결이 돼 버릴 수도 있는 민주당의 이탈로, 민주당 비명계의 이탈로, 자,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쪼개지는 소리는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조선일보 육면 기사 보시면은 이재명이 어제 철음회와 오찬을 해서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강경파죠. 강경파 철음회와 오찬을 해서 내부 결속을 다졌는데 같은 시간에 비명계는, 비이재명계는 30여 명이 결집을 해서 모임을 지금, 어제 이 모임이 어제 열린 것은 아니고 31일에 그 모임을 갔습니다. 모임을 갔기 때문에 이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재명에 대한 이 보호막을 완전히 철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30명이 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 169석, 가반에서 19석이 많은데 한 30명이 이탈을 하면은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모임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이재명은 어제 서울 마포 한 식당에서 김남국, 김용민, 최강욱, 황운하 이런 명목적인 뭐 충성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재명에 대한 원래 조국 그 수호론자들입니다. 조국 수호론자. 이 사람들이 이 철음회 소속 의원 10여 명과 오찬을 이재명이 했다. 그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좀 더 강하게 맞서달라. 뭐 이런 설민심을 전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 야당 안팎에서는 이재명은 수사와 관계없이 당대표 계속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뭐 구속돼서 옥중에서 공천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죠. 본인이 공천권을 계속 쥐고 있어야지 이 보호막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 자, 그런 것을 노리는 거고, 자, 비명계, 비이재명계, 민주당의 길 모임을 결성을 해서 31일 토론회 여기서 민심을 분석하기로 했다. 원래 이 민주당의 길 모임은 그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지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성과 혁신 이런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확대 개편되는 겁니다. 확대 개편돼서 31일에 민주당의 길 이렇게 모임을 확대해서 첫 토론회를 갔는데 여기에 친문재인 그룹, 그러니까 비명이죠. 이인영, 홍영표 이런 사람들이 합류를 해서 30명 이상이 참여를 했는데, 자, 31일에 첫 토론회 주제가 이겁니다.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인데 내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현 주소를 여론조사로 분석을 한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당 관계자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될 것이다. 자, 여론조사를 토대로 내년 총선을 짚어보는데, 어제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가 되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여기에 따르면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경우 이재명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63.8. 압도적이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표 유죄는 27.9에 불과했고 2배 이상 높았고,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인 비리 수사라는 응답도 53%. 개인 비리다. 그러니까 야당 탄압용은 33.8%보다 훨씬 높았죠. 자, 그래서 또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명 그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됩니다. 1월 26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